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 소방에 대해 발표하게 된 뽐뽀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재난의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산업화, 도시화,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지하 심층화 및 가스 위험물의 사용 증가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의 사례와 소방의 역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재난의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피해 규모가 대형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성격을 지닙니다. 세 번째, 사회재난은 고의성과 의도성, 즉 목적 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인위재난과 구별됩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사고는 그 자체가 사회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의 유형 28가지입니다. 저희는 산불 재난과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 간염병 이렇게 4가지의 사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표만 봐도 그만큼 소방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대비와 또 인명 및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산불입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재난 발생 현황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보시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산불 재난에 대한 예방과 그에 따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개폐기내 전선 스파크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면서 속초 소방서는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진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초기 진화하였으나 강풍 탓에 초기 진화를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신박을 발령하였고 전국 소방력 동원 및 화재 대응 3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면서 중앙수습지원단이 가동되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이 실시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어 재난에 따른 대응과 그에 따라 국민의 행동 요령을 정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대비 단계와 대응 단계를 나뉘어서 발생 재난의 규모와 또 규모를 파악해서 재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년도 고성 산불과 20년도 고성 산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피해, 살림 피해, 재산 피해, 동원 인력만 봐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비해 20년도가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직화로 인한 소방 체계가 일원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소방 동원력 발령으로 출동 시간이 단축되었고 소방청장은 필요시 소방본부장과 서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산림청은 2020년 신산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산불 특수진화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산불의 재난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입니다. 2000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입니다. 2021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어난 화재인데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피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쿠팡 덕평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무 중이던 직원 248명이 모두 대피하였고 최초 신고 접수 20분 후 대응 2단계가 발령하였습니다. 또
인접한 소방서 5-6곳에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창고 선반이 무너져 불씨가 있던 곳에 박스가 쏟아서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대응 2단계가 재발령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했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업장, 현장 관리자의 제도 개선 및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 스프링클러부터 경보 설비 등 시설이 불량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데요. 또 누전 등 전기 설비 이상 유무의 주기적인 점검 및 원활한 피난 시설 확보 등 안전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초대형 물류 창고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지며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물류 창고의 초대형화를 규제하고 또 화재 사고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입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일어난 광주 학산 빌딩 붕괴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서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울림 54번 버스가 매몰되면서 사망 9명, 중상 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구조차량과 인력을 투입해서 구조작업을 실시하였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또 광주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또 주변 5개 소방본부가 총동원되어 매몰자를 구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12시 40분경 구조작업이 종료되고 사고 현장이 수습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문제점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또 바다 살수로 벽체와 지반이 약화되었고 또 감독기관의 현장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불법 제하 보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점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해체 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구조 안전 전문가를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발주자 및 원청 주도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또 현장 감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를 몇 년간 힘들게 했던 감염병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요. 먼저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최고 수준이 심각까지 격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전국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었고 여기서 잠깐 소방 동원령은 소방기본법 제11조 2항에 근거한 법입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으며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하면서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또 1단계에서 3단계까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소방이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것을 보실 건데요. 집결된 소방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송을 위해 자원집결지에서 5개의 지원과 관리반을 구성하였고 또 심리상담 버스, 이동형 휴게 텐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또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례를 파악하고 각종 여러가지 재난에 따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소방활동 여건에 맞춰 소방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대응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뽐뽐의 발표자 정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